11시입니다. 구해줘 스탁 시작해봐야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오늘은 양시장 호재와 악재가 공존했던 날이었기 때문에요. 계속 등락을 거듭하다가 약세로 마감을 했죠.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했다라는 소식은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중국 증시와 시간의 뉴욕 지수 선물도 하락세를 보인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국 지수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오늘 정말 개별 종목이 오르듯이 쭉 오르더니 오늘은 급락이 나왔습니다. 4.5%가량 빠졌는데요. 이 소식에 우리 시장도 오늘 약세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코스피 오늘 0.82% 하락하면서 2183선에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8%가량 빠지면서 775선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은 또 개인이 양시장을 다 이끌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2,990억 이상 이끌었고요. 외인과 기관은 오늘 쌍끌이 매도 보였죠. 또 코스닥도 수급 흐름은 비슷했습니다. 개인이 3,600억 이상 사들이면서 매수 우위 나타냈고요. 외인과 기관은 덜어냈던 오늘장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개인들의 수급이 몰린 만큼 오늘은 증권주가 일제히 상승입니다. 적어도 1에서 2%부터 또 5%가량씩 모두 골고루 올라줬는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 등 4% 이상 상승 마감한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풍력에너지도 다시 강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 뉴딜 세부 계획안을 발표한 이후에 관련 섹터들 나란히 돌아가면서 하루씩 강세 보이는데요. 오늘은 풍력에너지가 관심을 받았고요. SK D&T 17% 급등이 눈에 좀 띄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은 또 마감이 되었고요. 또 목요일 시장 오늘은 함께 또 체크해 보셨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또 내일장 전략, 또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챙겨가면 좋을지 함께 잘 챙겨가 보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유튜브 들어오시면 저희 동시 시청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MTN 혹은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해 보시고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 생생하게 또 누적 수익률 계속해서 공개해드리고 있죠.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가 또 포트폴리오 들어갈 종목들 구해드릴 텐데요. 포트폴리오가 꾸려지는 룰 먼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가 종목들 구해주시면요. 전문가가 제시한 매수가 가격으로 책정이 되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내일 시초가 해당 가격으로 매수 처리가 될 거고요. 장중에 목표가나 손절가를 터치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또 익절, 손절 처리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방송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후 제가 또 종목들 브리핑 해드릴 거니까요. 많은 기대해봐 주시고요. 또 오늘은 어떤 전문가들이 출연하셔서 구해주실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공개할게요. 자, 몸도 마음도 조금은 지치는 목요일 밤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또 내일장 전략 미리미리 챙겨가 봐야겠죠. 오늘은 이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대용 권영우 전문가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구해줘 스탁 이 시간 이분들께서 또 오늘 여러분들 구해드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지금부터 종목 구해달라고 보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문자와 게시판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먼저 문자 참여 방법은요. 문자 번호 샵 91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신규 매수할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오늘도 종목 구해드릴 거고요. 자, 시청자님의 사연들 좀 자세하게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보시고요. 첫 번째 뜨는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게시판 넘어오실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도 어떤 종목 사면 좋을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요즘 어떤 뉴스와 또
또 업종에 관심이 있으신지 또 어떤 테마 공략해보고 싶으신지 남겨봐 주시고요. 또 수익 얼마 만에 내고 싶다 이런 얘기들도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딱 알맞은 종목들로 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연 다양하게 또 많이 보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사연들 보내주시는 동안에 오늘장 마감 상황 먼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흐름 정리해 볼 텐데요. 먼저 코스피 이대훈 전문가에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코스피가 어제 굉장히 많이 올라줘서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은 또 다시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이에요. 오늘 코스피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코스피를 한마디로 또 네. 정리를 하자면은 1월아 기다려라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1월아 기다려라. 네, 내년 1월은 아니고요. 올해 1월을 좀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제 코스피 전 고점인 6월 8일 돌파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돌파를 하지 못하고 아쉽게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6월 8일 고점이 아닙니다. 1월 20일 날 형성된 1월 20일 날 2277포인트 전정 고점이 목표다. 해당 고까지 잘 달려가자는 의미로 1월아 기다려라고 표현을 해봤고요. 오늘 코스피 상황을 보자면 장중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지속적으로 약세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지만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3.2%로 양호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양호한데 관련 부분의 추가 성장이 어렵다는 해석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약세, 급락 흐름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으로 한국 증시도 국내 증시도 좀 조정을 추가적으로 받았다. 하지만 다행히 장 막판 어느 정도 낙폭을 축소하면서 관련 부분은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시장은 내부적으로 뚜렷한 악재가 없습니다. 한국은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하고 있고요. 다만 남아있는 것은 코로나 2차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시장의 발목을 아직도 잡고 있다. 그리고 미중 간 분쟁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잔존감은 있지만 아직까지 코로나19에 대한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과 그러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양호하게 나타나는 실적 시즌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상방을 유효하게 잘 지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유동성 장세입니다. 유동성의 돈의 힘으로 올라가는 장세라고 좀 말씀을 드리죠. 관련 부분에서 실적도 잘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중기 상승 추세는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술적으로 한번 잡아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제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관련 부분은 돌파하지 못했죠. 그런 부분이 목표가 6월 8일이 아니라 1월 20일 날 만들어왔던 전정고점을 향해서 달려나가보자 해서 코스피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은 기술적 흐름보다는 앞으로도 시장 같은 경우는 해외 지수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국내 시장만 바라보실 게 아니라 어떻게 해외 지수가 만들어나고 어떻게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나타나는지까지 지켜보신 다음에 시장을 좀 대응해 나가신다면 현재보다 나은 기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코스피 흐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전전 고점 부근까지가 우리의 목표다. 1월 부근까지가 목표다라고 하시면서 조금 더 올라가길 바라는 마음 담아서 한마디 정리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유동성 장세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힘도 강하고 또 중장기적 추세도 여전하다, 유효하다라는 관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 얘기를 좀 나눠봐야겠습니다. 코스닥은 권영우 전문가에게 좀 여쭤볼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코스닥 분석을 좀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0.8%가량 비슷하게 빠졌는데요. 코스닥 흐름은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가 오늘 코스닥 시장을 이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코무룩이다. 이렇게. 코무룩이다, 코스닥 시무룩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네, 그 장 초반 대비해서 많이 시무룩해졌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좀 강세가 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으로 시작을 했던 시장이었습니다. 이유는 전일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하면서 이제 은행 관련된 주식들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우리 증시도 역시 동조화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요. 장 초반에 높게 시작을 해서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하락폭을 키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요. 10시 반경에 이제 우리 중국 증시가 개장을 하죠. 근데 중국 증시가 트럼프 정부가 미국 공산당원에 대해서 출국에 대한 미국 입국에 대한 어떤 전면 금지 방안을 검토한다라는 이런 이슈 때문에
중국 증시가 하락폭을 계속적으로 키워서 마이너스 4.5%가량을 키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증시도 우리 시장도 이거에 대한 이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동조화되는 흐름으로 좀 약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후 2시경에 또 정치적인 이슈가 하나 있었죠. 좀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되면서 이제 약간 하락하는 그런 흐름 보여주었던 시장이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머니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강조하고 싶은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시황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앞으로의 시장, 앞으로 이 방향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어드릴까 하는데 좀 앵커님 좀 어떠신가요?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함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그 앞으로의 시장 정말 이 머니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여의도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모든 그 트레이더 분들 그리고 이제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까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빅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1월 3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 그 지지율로 따져봤을 때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자가 이제 붙었을 때 바이든이 좀 우세한 상황이잖아요. 이 바이든에 대한 이 모멘텀, 바이든이 당선이 되었을 때 시장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정말 강력한 영향력을 우리 국내 증시에 끼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요. 우리 증시는 미국 대선에 힘입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충분히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요. 달러가 약세가 됩니다. 달러의 가치가 하락을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자금이 신흥국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로 좀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든의 어떤 주요한 정책, 바로 이제 미국판 그린 뉴딜이 2,400조 원 규모의 청정 에너지 인프라를 이제 구축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그런 투자를 공약을 했죠. 그래서 이 흐름에 맞춰서 시장 방향성도 그거에 맞게끔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준비한 종목도 좀 이런 흐름과 비슷한 그런 종목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시장의 방향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굉장히 시무룩했다라고 하시면서 코무룩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함께 또 시장 보면서 시무룩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이 시간 저희와 함께 또 1시간 마무리하시면서 또 함께 웃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이 좋은 종목 구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많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감된 오늘장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또 구해줘 스탁 전문가들의 수익률 확인하면 더 힘이 날 것 같은데요. 바로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자, 먼저 김승정 전문가의 누적 수익률 36.99%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가 제일 먼저 달성하신 우리 전문가님이죠. 코스모 신소재 목표가 달성해서 확정 수익 지었고요. ISC 현재 5.17% 좋은 흐름 보이면서 수익률 계속 내고 있습니다. 계속 보유하면서 나머지 종목들도 함께 이끌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이대용 전문가 포트폴리오 살펴봅니다. 누적 수익률 1.8% 보이고 있고요. 오늘 윌링스 1.58%, 램테크놀러지가 7.61%의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램테크놀러지 수익률 아주 좋은데요. 이따 얘기를 좀 나눠봐야겠네요. 유리텔렌코까지 함께 실려 있고요. 추가적으로 함께 더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강현재 전문가 포트폴리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닉스와 두산바켓, 이노와이어리스, 코리아센터까지 모두 4종목 실려 있고요. 라닉스가 1.61%, 이노와이어리스는 2.3%의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좀 이슈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계속 좋은 시기 기다리면서 흐름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계속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이지은 전문가 포트폴리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아센터, 로터스, 넷마블, 네오센, PI 첨단 소재까지 어제 구해주신 종목까지 모두 다 실렸습니다. 오늘 넷마블이 또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이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넷마블은 손절가를 하향 조정해 주셨네요. 10만 원 선까지 조정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유경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수익률 1.98% 보이고 있고요. 우수 AMS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수익률 4.06% 보이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도 4.45%의 수익률 보이고 있네요. HL사이언스와 영진약품, 스카이 ENM까지 함께 실려있는 모습이고요. 이후 더 좋은 흐름 응원 드리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재성 전문가의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긴 했는데요. 많은 종목들 굉장히 실려 있습니다. 자, 메탈라이프가 0.22% 보이고 있고요. 파세코도 0.98%. 계속 좋은 종목들 많았는데 오늘 시장이 약세인 게 너무 아쉽습니다. 앞으로 시장 지수와 함께 더 올라갈 것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임광빈 전문가의 누적 수익률 체크를 해보시죠. 누적 수익률 3.4% 보이고 있고요. 웹젠과 에로티베큐움, 나노신소재, SM라이프 디자인과 카페24까지 또 구해주신 종목들 모두 실려 있습니다. 자, 오늘은 흐름이 좀 좋지 않은데요. 워낙 또 잘 구해주시는 우리 전문가님이니까요. 앞으로의 흐름들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함께 해주고 있는 우리 권영우 전문가의 누적 수익률 체크를 해볼까요? 31.38% 수익률 굉장히 좋습니다. 삼강 MNT가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삼강 MNT 23.51% 보이면서 목표가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8,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으니까요.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효성중공업도 현재 흐름 좋습니다. 12.71% 보이고 있네요. 이 부분들 더 이후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해줘 스탁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와, 수익률이 정말 너무 좋아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함께 지금 저도 처음 보는 수익률들인데요. 오늘도 출연하신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자, 먼저 이대용 전문가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열어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대용 전문가님 아까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요. 그동안 조금 약하게 갔던 종목들이 오늘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램테크놀로지가 저는 좀 눈에 띄어요. 지금 7%가량의 수익률 보이고 있는데요. 램테크놀로지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추후 전략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램테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소부장 쪽에서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소개를 드린 것 같은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불화소 관련주죠. 일본 관련주로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이 일본 이슈는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아쉽지만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당연히 이 동사가 보이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앞으로의 시장 상황과 견주어 봤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 좀 장세가 좀 안 좋았지만 관련 부분에 좀 강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좀 장대 양봉 흐름으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차트로 보시면서 추가적인 관점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좀 강한 모습으로 7% 정도 상승이지만 강한 모습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일단 분봉상 관점이 매우 훌륭합니다. 일단 상승 시에 유입됐던 수급 거래량 대부분이 이렇게 하락 그리고 조정 시에는 크게 이탈하지 않았던 모습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준비하고 있구나. 이러한 상승 흐름은 당연히 관련 부분의 이슈가 지속적으로 현재 진행이기 때문에 더욱더 높은 상승 추세를 위에서 달려나가고 있는 것이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목표가를 8,600원 정도로 잡아드린 걸로 좀 기억을 합니다. 근데 해당 구간이 돌파하게 된다면 사실상 상방이 열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관점을 잡아드려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안내드린 관점 그대로 좀 유지를 하시고 챙기는 방법으로 좀 대응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 해당 부분이 추가적인 상승이나 점진적인 상승이 나타났을 때 제가 다시금 또 해당 부분 투자 포인트 전략 같은 거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까 좀 관련 부분으로 따라주시면 되겠다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은 모두 다 이렇게 끼가 있는 종목이고 언제든지 이렇게 다시금 좋은 모습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관련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 그리고 그다음에 투자 전략 따라주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7%가량의 수익률 보이고 있는 램테크놀로지 함께 중간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8,600원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인 것 같아요. 목표가로 설정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 돌파하게 되면 상방이 더 열려서 좋은 흐름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선 8,600원까지 1차 목표 잡고 계속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더 키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권영우 전문가의 종목도 안 볼 수가 없겠죠. 바로 얘기를 해봐야겠는데요. 자, 지금 포트폴리오 보시면요. 누적 수익률이 31%가량 보이고 있습니다. 세 종목밖에 안 되는데 수익률이 아주 좋아요. 오늘 삼강 MNT가 지금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데 삼강 MNT를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저는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일단 목표가 아까 상향 조정해 주신다고 8,000원까지 일단 상향 조정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흐름에서 그렇게 정해주셨는지 좀 흐름 분석 한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흐름 분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삼강 MNT라는 종목을 제가 7월 9일 날 머니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운이 보기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이렇게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가가 좀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우리 머니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주식부터 중요한 게 정보력 아니겠습니까? 이 정보력에 있어서 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삼강 MNT라는 종목 글로벌 그린 뉴딜의 핵심 수혜가 될 것이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고요. 그 의견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상 풍력 발전기 하부 구조물을 만들면서 앞으로도 하반기부터 꾸준히 하반기에도 꾸준히 실적이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목표가를 상향한 이유는요. 여러분들 지금 6,000원 제가 잡아드렸었는데 이 구간이 매물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매물을 어느 정도 좀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목표가를 8,000원까지 이렇게 상향을 해드렸습니다. 종목 차트 말고 네, 요거 한번 보시게 되시면 이제 네, 수급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기관 금융투자보험 투신에서 오늘 대량의 수급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권영우 전문가 사실 지난주가 첫 출연이었는데요. 구해주신 종목들이 굉장히 또 좋습니다. 지금 흐름도 굉장히 좋고 삼강 MNT가 계속 흐름이 좋아서 한번 살펴봐 드렸는데요.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풍력 관련주가 또 오늘 잘 움직였는데 해상 풍력 관련해서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흐름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상향 조정해 주셨으니까요. 8,000원까지 계속 더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저희에게 계속 또 사연 보내주시면 또 종목들 좋은 종목 구해드릴 거고요. 추가적인 전략들 계속 중간 점검 도와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사연 많이 보내보시고 좋은 종목 잘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구해줘 스탁 시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또 좋은 종목들 오늘도 구해드려야겠죠. 오늘은 또 지수가 약했기 때문에 고민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고민과 사연이 있으신지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또 종목들 더 좋은 종목으로 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자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9100, 샵 91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주세요 하고 보내주셔도 저희들이 종목 구해드릴 거고요. 또 혹시나 오늘 사연 채택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방송 시간 외에도 부지런히 구해드리니까요. 채택 안 되면 어떡하지 하지 마시고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조금 더 길게 내 사연을 털어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해 보시고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게시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또 사연이 있으신지 남겨봐 주시고요. 앞으로는 어떤 업종과 테마에 집중해서 좀 종목을 구해보고 싶으신지 함께 털어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투자하시는 기간 얼마나 보시는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앞전에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요. 사연들 벌써 보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봐야겠죠?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요. 문자 사연 먼저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8845님의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권영우 전문가님 딱 불러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첫 출연을 하셨는데 종목 괜찮네요 라고 하시면서 삼강 MNT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단기로 공략할 만한 종목 없을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네요. 자, 바로 화면으로 요약 먼저 해드릴게요.
첫 번째 사연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3강 MNT로 수익 내신 우리 시청자님 같은데요.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바로 권영우 전문가에게 또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권영우 전문가님, 이번에 3강 MNT로 또 수익 챙기신 우리 시청자님인 것 같습니다. 이 흐름 좋게 계속 이어가시면서 또 다시 한번 좋은 종목 구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우리 시청자님 직접 구해주실까요? 네, 일단 3강 MNT 수익 축하드립니다. 제가 오늘 시장 보면서 이 종목은 정말 괜찮은데라고 하는 그런 정말 단기로 공략할 만한 종목을 제가 발견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3강 MNT 수익은 축하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공개해드리는 종목은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 예, 종목 코드 번호는요. 353200. 네, 353200이고요. 이 회사는 인척분할한 회사예요. 2020년 5월에 재상장한 회사인데 초고사양 패키징 기판을 공급하는 반도체 플립칩 내장 기판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어려우시죠? 네, 이 부분을 생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사를 제외하고 삼성전기가 공급사로는 좀 유일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컴퓨터, 서버 외에도 최근에 TV, 5G 등의 다양한 수요처가 좀 발생이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1분기 매출이 좀 저조했지만 3분기부터 좀 영업이익이 가시화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 이 부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대덕전자는요 900억 정도의 신규 시설 투자가 진행이 된다라고 지금 공시가 지금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가게를 하나 운영을 하시면요, 지금 뭐 장사를 하는데 음식점 장사가 너무 잘 됩니다. 그렇다면 더 가게를 확장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이게 수요가 굉장히 증대했기 때문에 이 생산 설비를 확장을 시키는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신규 시설 투자 900억이라는 이 공시가 호재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매출도 하반기 또 내년에 좀 반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종목에 대해서 추천드리는 것은 하반기를 보고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좀 목표가도 좀 짧게 잡고 손절가도 좀 짧게 잡아서 좀 이렇게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덕전자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오늘 음봉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장중에 음봉이 좀 나와주면서 제가 지금 타이밍에 이 정도 거래량과 음봉이면은 내일 양양 패턴이 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봤고요. 그런데 오늘 장 막판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꼬리를 말아 올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덕전자는 내일 당장 올라가지 않아도 다음 주에 강세를 좀 보여줄 수 있다. 그런데 좀 짧게 수익권 오늘 목표가를 좀 짧게 잡으시고 손절가도 좀 짧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12,600원 잡아드리고요.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로 잡으시겠습니다. 손절가는요 1,500원 잡겠습니다. 자, 대덕전자 어제 제가 또 짚어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서요. 또 관심 있게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 짧게 좀 단기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함께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목표가 1차적으로 12,600원까지 보면 좋겠다라고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1,500원으로 설정해 주셨네요. 가격 전략까지 함께 우리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님 응원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바로 다음 사연 만나봐야겠죠? 이번엔 게시판 사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마음이라는 닉네임으로 남겨주신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앞으로를 준비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복잡한 종목 말고 쉬운 걸로 소개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한마음 시청자님의 사연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드릴게요. 앞으로를 좀 준비할 만한 종목, 근데 너무 복잡하지 않고 좀 쉬운 종목이면 좋겠다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의 사연은요, 이대용 전문가가 좀 잘 맞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맡겨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자, 일단 시청자님께서 너무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요. 이 투자가 좀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지 아니면 또 기업이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님께서 좀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구해드리면 좋을까요?
일단 쉬운 종목과 어려운 종목은 네. 뭐 재료 파악이나 뭐 공시 분석이나 이런 걸 좀 말씀하시는 것 같고 네. 쉬운 거는 뭐 주식 투자는 단순합니다. 물건 잘 팔리면은 기업의 실적이 증가가 되고 관련 부분에서 뭐 주가가 오르겠죠. 그러한 부분이 좀 쉬운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누구나 이해하실 수 있는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종목은 제가 좀 좋아하는 종목이었죠. 노랑풍선이라는 기업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종목은 뭐 아시겠지만 여행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여행업을 하는데 전일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간밤에 이제 미증시 여행주나 뭐 크루즈나 이런 관련 항공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20-30%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당연히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그동안 억눌려 있던 뭐 여행이나 크루즈나 이러한 관련 부분에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겠죠. 이러한 관련 투자 포인트 하나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게 있겠습니까? 단순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어떤 생각? 7월, 8월 본격적인 휴가 시즌입니다. 휴가를 가시겠죠. 뭐 국내든 뭐 해외는 좀 어렵겠지만 국내 어디든 좀 가시려고 생각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한 관련 부분이 모두 투자 포인트와 그리고 동사의 매출로 연결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관련 부분은 당연히 여행주를 준비를 한다면 앞으로 7, 8월 휴가 계획을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관련 투자 포인트는 이 동사의 실적과 연결되기 때문에 참 쉽게 투자 포인트로 다가가시면 되겠고요. 또 어떤 이슈가 있었죠? 중국 한한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이 있었죠. 이런 중국 해당 기대감도 이 관련 부분, 이 여행업 관련 부분에서 수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정부의 여행이나 이런 부분의 소비 촉진 그런 부분도 동사에 또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좋은 부분이 될 수가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를 준비했을 때 여행주나 뭐 항공주 오늘 같은 경우도 강세 섹터를 보인 섹터는 바로 소비주였죠. 소비주가 최근에 강세 호랭을 보이면서 관련 부분 상승을 좀 주도했는데 뭐 화장품도 섹터 수급이 들어왔고요. 관련 부분이 다 백신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적으로 보면서 나머지 투자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 차례 상승 이후에 이렇게 눌림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관련 부분에서 단기 이평선들 위로 올라타면서 주가가 오늘 좀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또 봤을 때는 간밤에 미증시의 여행주들이 한 20% 급등 흐름이 나타났으니까 오늘 움직여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으나 아쉽게도 한국 증시의 영향으로 인해서 눌림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분봉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상승시에 유입됐던 강력한 수급, 일부 강력한 수급들이 하락 시 조정 시에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관련 부분은 대부분 물량을 쥐고 있다. 아쉽게 눌렸지만 물량을 쥐고 있다. 왜? 앞으로 이슈가 휴가도 있고 관련 부분에 코로나19 백신 기대감도 있으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수급 같은 경우도 사실상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외인들이 모아가고 있습니다. 관련 부분 당연히 앞으로가 더 나아질 기업 그리고 앞으로 나아질 더 실적을 기대하기 때문에 모아가는 흐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투자 전략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이제 16,000원을 설정해 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12,000원 잡고 대응하신다면은 뭐 이슈나 앞으로 7, 8월 계획하실 때 좋은 대응 종목이 아닐까 말씀드리면서 오늘 종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휴가 너무 가고 싶습니다. 전문가님 얘기 들으니까 제가 또 이렇게 가고 싶은데 이 노란 풍선 하늘 날게 되면 또 이렇게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실어서 함께 담아주셨습니다. 전문가님도 또 애정을 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목표가 16,0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12,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란 풍선 잘 가져가 보시고요. 자, 이렇게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시면 종목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샵 91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아직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보내시면 저희들이 종목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의 사연들 또 어떤 투자 성향 가지고 있으신지 자세하게 남겨주실수록 저희가 더 잘 구해드릴 수 있고요. 좀 더 길게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하셔서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보이실 텐데요. 첫 번째 페이지에 바로 또 보이게 올려놨습니다.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바로 게시판 넘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앞서 보신 사연들처럼 남겨보시거나 아니면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베스트 사연 참고하셔서 또 어떤 사연과 고민이 있으신지 또 투자 성향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연들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빠르게 또 다음 사연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엔 게시판 사연 하나 더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또 수익 나서 좋은 종목 3강 M&T 또 언급해 주신 분 눈에 띕니다. 이현근님의 사연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말해주신 3강 M&T 엄청 날아가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3강 M&T 가자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3강 M&T 같은 종목 하나만 더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도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드릴게요. 자, 지수가 파란불임에도 불구하고 또 종목이 잘 가다 보니까 오늘 3강 M&T로 굉장히 또 게시판이 후끈후끈한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의 주인공 바로 불러봐야겠죠. 바로 권영우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가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또 잘 갈 수 있는 종목 하나 구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 하나 더 구해달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구해드릴까요? 이 종목 구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오늘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앞으로는 좀 그린 뉴딜 이쪽 모멘텀이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포트를 편성을 할 때도 신재생 에너지, 뭐 풍력이라든지 뭐 수소, 전기, 뭐 5G라든지 이렇게 정부 정책 주도하에 정부 주도하에 이런 대규모의 빅머니가 좀 투입이 되는 그런 정책 산업에다가 우리가 좀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논리로 저번에 3강 M&T를 공개해 드린 거고요. 지금 오늘 안내해드리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이런 방향성에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리는 그 종목은요,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는 하나솔루션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하나솔루션이라는 기업, 이 종목 코드 번호는요 009830입니다. 지금 태양광 패널을 제조하고 있는데 태양광 사업의 매출 비중이 한 40% 정도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격적으로 이익 구간에 좀 지금 진입을 했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니콜라라는 미국의 수소 트럭 회사가 좀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하나 계열사들이 차례로 좀 강세를 나왔던 어떤 그런 흐름이 보여주었었는데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미국 수소 트럭 제조 기업 니콜라와 지분 보유뿐만이 아니라 수소 관련 사업을 공동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솔루션이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 모멘텀도 같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태양광 모멘텀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시황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바이든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 그렇다면은 이런 태양광, 수소,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이 다시 한번 강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트 한번 보면서 조금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차트 보이시죠? 자, 보시게 되시면 네, 이 전 고점을 역시나 돌파를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씩 매물 구간을 소화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먼저 한번 보시게 되시면 차트보다는 먼저 수급 체크가 좀 중요한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 기관에서 지금 대량의 수급이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뭐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 뭐 투신, 보험 가릴 거 없이 강하게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외국인에서도 지금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우리가 좀 푸근하게 이 종목 뭐 단기로 뭐 단타로 이렇게 들어가기보다는 좀 푸근한 마음으로 좀 여유롭게 좀 모아간다고 생각하시면서 목표가 오늘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는요. 하나솔루션 목표가는 3만 원 이렇게 드리고요. 매수가는 역시나 내일 시초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요. 21,800원입니다.
자, 하나솔루션으로 종목 구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마음에 드실까요? 좀 안정적으로 좀 푸근하게 지켜보자라는 전략까지 함께 챙겨주시면서 가격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 설정해주셨고요. 손절가는 21,8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 수소와 또 태양광까지 두 테마를 모두 다 충족하는 종목이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관심 있게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시 또 게시판 사연 하나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게시판 열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김주영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한번 열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소액으로 투자할 만한 좋은 종목 있을까요? 요즘 관심이 많아요. 라고 웃음 이렇게 같이 남겨주셨습니다. 자, 김주영 시청자님의 사연 화면으로 먼저 키워드 정리해 볼게요. 자, 요즘 관심이 많다라고 하신 우리 시청자님 사연 잘 보내주셨습니다. 이 티끌 모아서 태산이라고 하잖아요. 또 소액도 잘 굴리면 또 좋은 종목 잘 선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대용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요즘 굉장히 시장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시고요. 소액으로 투자하기 좋은 종목이라고 하십니다. 일단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종목 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구해드릴까요? 일단 소개될 종목은 네. 보안주예요, 보안주. 보안 이글루 관련주. 시큐리티라는 기업인데요. 네. 사실 이렇습니다. 제가 뉴딜 포트에도 뉴딜 관련 종목이 2종목 정도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뉴딜 정책 발표 날 좀 많은 기대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관련 부분에서 아쉽게도 관련 부분 재료 소멸로 일부 반응해서 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투자 계획이 앞으로 집행되고 가시화 되면 될수록 다시금 상승 추세 잡아 나가겠죠. 오늘 같은 경우도 뉴딜 섹터가 장 후반부부터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아무래도 투자 계획이 집행돼 있으니까 관련 부분에서 기대감으로 상승세 나타날 수 있겠다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뉴딜 관련해서 이제 디지털 뉴딜이 좀 많이 강조가 됐어요.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이제 데이터 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을 실현하기 위해서 14만여 개의 공공 데이터를 전면 개방해서 누구든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댐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디지털 뉴딜의 올해 추경부터 2025년까지 58조 2천억 원을 투입해 90만 3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은 이 데이터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면은 대두되는 문제가 바로 이제 보안 관련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라고 앞으로 시장 상황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동사는 어떤 사업을 하느냐? 이제 국가 핵심 기관망의 보안 관제 분석 업무를 제공합니다. 국가에서 업무를 제공하고 있으면서 주요 핵심 기관 및 금융권이나 이런 관련 부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동사가 앞으로 이런 관련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AI 기반 지능형 보안 관제를 구축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관련 부분은 추가적인 대구와 진행한 부분 사업에서 주요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서 관련 부분은 앞으로 정부가 취급하는 원하는 AI 시대에서 한 발짝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고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특허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 특허가 상반기에만 AI 특허가 17개를 보유하고 있어서 당연히 주도적으로 관련 부분에서 시장에 집중을 받겠죠. 그러면 앞으로 동사는 성장하고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 차트 보시면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종목은 이전에는 시장의 관심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이전엔 상당히 좀 미비했던 종목이다. 하지만 동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느새 시장 상황에 맞아 떨어지고 있고요. 정책과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동사가 어떠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앞으로 시장 상황 견적봤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종목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시장, 정부의 이 해당 보안 시장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발표가 되면서 강한 상승 추세 그리고 강한 수급이 한번 유입됐습니다. 해당 시기고요. 해당 시기에 유입된 이후에 거래량 없이 점진적인 우상향을 보였는데요. 마침 또 오늘 시장의 영향으로 조정세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조정세가 단순히 차익 실현하고 끝난 흐름이 아니죠. 왜? 거래량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물량을 쥐고 있다는 소리죠. 그럼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겠죠. 당연히 앞으로 이슈가 남아 있으니까 추가적인 상승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요.
수급 또한 강력한 메이저 수급이 좀 모으고 있습니다. 관련 부분 앞으로 시장 상황을 준비해 나가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목표가 이제 5,600원 잡고 대응해 주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4,500원 잡고 대응해 주신다면은 뭐 동사 보안 관련주 앞으로 데이터 댐 관련해서 이 데이터 시장 커지게 된다면은 보안 관련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그럼 보안 섹터 다시금 강세 흐름을 보일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지털 뉴딜의 또 핵심, 또 데이터 때문에 주목을 해서 종목 구해주셨습니다. 이글루 시큐리티로 종목 구해주셨고요. 이 종목 이름처럼 또 보안 관련주다 함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대훈 전문가 또 이런 종목들 굉장히 또 잘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자, 목표가 5,600원으로 설정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4,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일 시초가 가격으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심 있게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만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도 구해드린 종목들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잘 또 차곡차곡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일 시초가 가격으로 매수 처리가 될 거고요. 또 장중에 또 목표가 손절가를 터치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익절 또 손절 처리가 될 겁니다. 함께 저희 포트폴리오 참고하시면서 또 투자에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구해드린 종목 바로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종목들 또 구해드렸고요. 요즘은 또 유튜브 채팅창이나 사연들 보내주시는 거 보면요. 저희 방송 보면서 또 하루 마무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내일은 마의 금요일을 앞두고 있는 밤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의 전문가에게 전략들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말씀씩 먼저 좀 여쭤볼 텐데요. 먼저 권영우 전문가의 생각이 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내일장 좀 어떻게 갈지 궁금합니다. 좀 흐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볼까요? 내일장 흐름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아까 전에 이제 오늘의 시장 말씀드리면서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내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또 금요일 장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요일 장세 같은 경우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들 놀러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현금 확보를 좀 하는 그런 장이 좀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좀 대응하는 그런 장을 그런 전략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 처음에 강조해 드렸던 포인트 미국 대선 이벤트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를 분명히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빅 이벤트에 맞이해서 시장은 한 8월쯤으로 좀 반응이 나올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내일장은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되 앞으로를 봤을 때 8월부터는 좀 종목을 모아가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내일은 또 불금을 맞아서 또 주말을 맞아서 또 많은 분들이 수익 챙겨서 또 놀러 가실 거다 이런 얘기와 함께 내일은 조금은 현금을 챙기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대신에 8월 달은 또 종목들을 모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또 함께 중장기적인 얘기도 나눠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대웅 전문가에게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생각은 또 어떠실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좀 공략해 볼 만한 테마나 업종도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수급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단기적 성향이 강한 이제 금융투자 물량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어제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단기적으로 상방을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약세가 일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크게 매도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단기적으로는 상방을 좀 보고 있다는 얘기죠. 단기적 관점에 있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까지는 중기적 관점에 있는 수급 주체들이 관망을 하고 있는 시장이다. 즉, 이 단기적 관점에 있는 수급 주체들만 시장에 참여해가지고 좀 매매를 좀 진행하고 있는 시장인데 일단 금투 물량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없는 시장이다. 다만 그
문제라면은 이제 해외 지수겠죠. 사실 코스피만 가지고는 이제 시장을 대응이나 설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증시, 미선물이 장중에 하락하면 그냥 하락합니다. 일단 관련 부분에서 이제 미증시 같이 대응을 하시고 좀 대응을 해주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 증시가 좀 많이 반응을 해서 내일도 중국 증시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관련 부분에서 좀 중국 증시랑 같이 체크를 하시고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다 말씀드리시고, 뭐 섹터 같은 경우는 요즘 화장품이나 소비주가 강했습니다. 관련 부분은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기대감과 그리고 관련 부분이 계속 있겠죠. 내일 같은 경우도 물론 장중에는 관련 부분이 모두 상승이 아닌 옥석가리가 일부 나타날 것입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남겨 있죠. 관련 부분이. 그래서 앞으로 대응하실 때도 좀 옥석 가리기 하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방송 잘 참고하셔서 내일도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